안녕하세요. 다고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봉자네 제과점에 찹쌀떡을 사러 오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아직 변두리 집마다 아궁이를 떼던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의 배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은 거칠어도 마음만은 천생연분이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봉자는 간 만든 찹쌀떡을 정리하고 있었고 광욱은 옆에서 봉투를 추슬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동네에서도 유명한 그 할배가 들어섰습니다. 그 할배가 사는 집은 봉자네 제과점 근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궁이를 떼는 집이었고 아침마다 담장 너머로 두 사람 목소리가 먼저 넘어오는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입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적북적하네. 영감탱이 성재머리 또 나왔구먼. 할멈도 보통이 아니여. 둘이 천생연분이여. 할배는 입만 열면 툭 하면 버럭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리 질어? 된장국이 왜 짜? 내 양말 어디다 처박아뒀어? 그러면 할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말은 이발에서 벗겨졌으면 네가 찾아. 국이 짜면 물을 부어 처먹어. 입은 살아서 맨날 밥상머리에서 나팔만 불어. 남들이 보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으르렁대면서도 할매는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할배 작업복을 툭툭 털어 문고리에 걸어 놓았습니다. 할배는 한마디 말 없이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부터 지펴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매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 영감탱이는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정작 장에 가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풀색 메밀묵 좋아요. 하면서 메밀묵 한 모를 사왔습니다. 할배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읍내에 나갔다 오는 길에는 꼭 봉자네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문을 슬쩍 열고 들어와서 쇼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찹쌀떡 앞에 딱 멈췄습니다. 강욱이 카운터에 기대 있다가 말했습니다. 찹쌀떡이요? 할배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턱만 까딱했습니다. 강욱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2개요? 하나. 할매 것도 없이요? 누가 할망구 준대? 그럼 영감님 드시게요? 내가 못 먹을 건 뭐여? 강욱이 찹쌀떡 하나를 집다 말고 봉자를 받습니다. 봉자는 뒤에서 빵판 닦는 척 했습니다. 강욱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 더 넣을까요? 할배가 눈을 흘겼습니다. 네가 장사를 못하는구먼. 손님이 하나 달라면 하나 담아야지. 예. 강욱이 봉투에 찹쌀떡 2개를 넣었습니다. 할배가 돈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랬지. 강욱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터질 것 같아서 덤이에요. 할배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장사 그렇게 하면 망여. 봉자가 뒤에서 툭 던졌습니다. 안 망하게 영감님이 맨날 와주시잖아요. 말들이 많어. 할배는 그렇게 툴툴대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방바닥에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장사꾼이 거저 주더라. 아니, 세상 어떤 장사꾼이 찹쌀떡을 거저줍니까? 그런데 또 할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거저는
무슨 돈 주고 샀겠지. 이 말 해놓고는 혼자 부엌에서 웃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그 시기였습니다. 정은 더럽게 많은데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할매가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어이구 머니나. 하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바닥이 따끈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할배가 한밤중에 미리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할매가 알면서도 괜히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누가 불 뗐대? 그러자 할배가 신문지를 만지작 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궁이가 심심해 보여서 그랬다. 아궁이가 심심해서 불을 뗍니까? 누가 들어도 할매 추울까봐 그런 건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자들이 좀 그랬습니다. 표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입에 가시 돋는 줄 알았고 고맙다고 말하면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말은 그렇게 못하면서 사람 챙기는 건 또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할매가 이가 안 좋아서 질긴 걸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늙어서 그런갑다. 입맛이 없어.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밥상에 질긴 나물이 올라오면 할매는 젓가락으로 몇 번 뒤적이다가 슬쩍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할배는 그걸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반찬을 왜 깨작깨작혀? 할매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입맛 없다 아니었냐? 밥이나 먹어. 할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밥상에 질긴 반찬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할매는 몰랐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자기 이 아픈 걸 모른 척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할매가 장롱 깊숙한 데서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낡은 보자기에 꽁꽁 싸놓은 통장이었는데 거기에 돈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여? 할배는 괜히 밖에 나가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결국 머리만 끌적끌적 하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니 틀니 해놓으려고 모은 거여. 그 말을 들은 할매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인간이 맨날 성질만 내고 밥상 앞에서 궁시렁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내 이 아픈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매가 괜히 코를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서 말여? 그러니까 할배가 또 뭣도 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면 돈이 더 모이냐? 아, 진짜 끝까지 멋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찔리는 것입니다. 말로 번지르하게 하는 것보다 몇 년을 몰래 모아놨다는 게 더 마음을 때립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할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픽 주저앉았습니다. 더위를 먹고 어지러워서 정신을 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 난리 부르스를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릿느릿하던 할배가 그날은 아주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야, 일어나 봐라! 하면서 사람을 부르고 물 퍼오고 방문 박차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평생 점잖은 척, 무심한 척 다 하던 양반이 그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푹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할매가 누워있으니까 할배가 직접 밥을 해야 했는데 이 양반이 평생 아궁이 앞에서 큰 소리만 쳤지 정작 밥은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쌀을 얼마나 씻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물을 얼마나 붓는지도 몰랐습니다. 된장국은 짜서 혀가 오그라들 지경이었고, 달걀은 뒤집다가 걸레짝처럼 찢어 놓았고, 밥은 타서 냄비 바닥이 새까매졌습니다. 할매가 누운 채로 그걸 보다가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양반 사람 잡겄네. 비켜봐. 내가 헌다. 그러자 할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좀 하지 마. 너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 한마디에 할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겁먹은 마음이 다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차려진 밥상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탄 밥, 짠 국, 어설픈 반찬 몇 가지. 할배는 괜히 민망하니까 또 성질처럼 말했습니다.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어. 참 한결같이 정이 없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매는 그 밥 한 숟갈을 뜨더니 가만히 씹다가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 말에 할배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쳐. 그런데 귀가 새빨개졌다고 합니다. 서툰 사람이 처음 해준 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이 같은 방에 누웠는데 모기장 안이 그렇게 조용했다고 합니다. 한참 있다가 할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가 참 고생 많았다. 할매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자 할배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더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은 못 쳐도 네 없었으면 큰일 났지. 이쯤이면 거의 이 집안 최상급 고백이었습니다. 이 양반 인생에서 이 정도면 사랑한다 세 글자보다 더 센 말이었습니다. 할매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또 말로 튕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할배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와서라도 해야지. 아이고, 늦게 배운 고백이 사람을 더 울린다고? 그 한마디에 할매가 얼굴을 돌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조금 풀렸다 싶으면 또 한 번 겁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자 이번에는 할배가 알아누웠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독감이 심하게 와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할매는 입으로는 여전했습니다. 젊을 적에 담배 좀 작작 피우랬지. 성질은 팔팔한데 몸뚱이는 못 따라가네. 이제 와서 골골대면 누가 고생인 줄 아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밤새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먹이고 기침할 때마다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할배가 기운도 없이 누워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잔소리는 감기약보다 더 독하다. 그러자 할매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독한 잔소리 아니면 이는 벌써 들어누워 썩었어. 그런데도 할배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할배가 힘없이 할매 손을 찾았습니다. 할매가 얼른 잡아주자 할배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왜? 할매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또 필요해? 할배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할매는 괜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뭐가? 할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다 밥 해준 거, 챙겨준 거, 나 같은 놈이랑 살아준 거.
할매 눈가가 벌개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요? 할배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또 미루면 못할까봐. 할매는 결국 울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일도요? 모레도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할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다. 다행히 할배는 그 겨울을 넘겼습니다. 며칠 뒤 봉자네 제과점에 나타난 할배는 찹쌀떡을 3개 샀습니다. 강욱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3개예요? 할배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할망구 주고, 나머지 하나는요? 할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일 고맙다고 할 때 같이 먹을 거요. 강욱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봉자도 뒤에서 빵판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봉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찹쌀떡이 더 달겠네요. 할배는 괜히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말들이 많어. 그날 집에 돌아온 할배는 찹쌀떡 봉투를 방바닥에 툭 놓았습니다. 할매가 물었습니다. 또 장사꾼이 거저줬냐? 할배는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니 줄라고 샀다. 할매는 행주를 진 채 한참 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늦게도 배운다. 그 뒤로도 둘은 여전히 투닥거리며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할배는 밥투정을 했고 할매는 바로 받아쳤고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할배가 가끔 아주 작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그러면 할매는 꼭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징그럽게 또 시작이네. 그러면서도 그날 밥상에는 할배가 좋아하는 메밀묵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할배와 할매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할매와 할배를 그냥 오래 산 노부부로만 보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연상연하 커플로 생각했습니다. 할매는 할배보다 조금 더 어른인 여자였고 할배는 젊을 때 속개나 썩였을 남자였죠. 그 시절에는 이런 부부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먼저 철들고 남자는 한참 늦게 철드는 부부요. 말은 거칠고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자네 제과점 쇼케이스 앞에서 찹쌀떡 3개를 사들고 가던 그 퉁명스러운 할배 발걸음 안에도 늦게 배운 마음 하나는 있었을 겁니다. 봉자야, 오늘 이야기 괜찮았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지? 쑥스럽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고나가 만든 봉자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